중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황후에서 시작해 결국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측천무후입니다. 중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여왕제로 그녀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찬사와 비난 속에 회자되고 있죠. 어떤 이들은 그녀를 중국의 3대 악녀로 꼽지만 또 다른 이들은 그녀의 뛰어난 정치력과 업적을 높이 평가합니다. 과연 측천무후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측천무후는 원래 무조라는 이름의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무사왁은 유명한 목재상이었죠. 수나라의 폭군으로 악명을 떨쳤던 수양제의 대규모 토목공사 덕에 엄청난 부를 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가세가 기울고 말았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절세의 미모뿐이었죠. 문명의 여신은 636년 무조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태종의 황후가 세상을 떠나자 황실에서는 새로운 후궁을 물색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무조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문을 들은 당태종은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였고 한눈에 반해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무조의 나이가 고작 14살이었다고 하니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어린 나이에 무조는 이미 남다른 면모를 보였습니다. 당태종이 길들이기 힘든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을 때 그녀는 서슴없이 쇠막대기로 때리고 안되면 철퇴로 후려치고 그래도 안되면 목을 베면 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14살 소녀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죠. 그때의 일 때문이었을까요? 당태종은 점차 그녀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태종이 병에 걸려 알아눕게 됩니다. 그의 아들인 이치가 문병을 왔다가 무조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죠. 이후 649년 당태종이 세상을 떠나고 이치가 고종으로 즉위하자 궁중법도에 따라 무조는 비구니가 되어 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그녀를 잊지 못해 결국 강제로 궁으로 데려와 후궁으로 삼아버렸죠. 그 이후부터 측천무후는 빠르게 권력의 중심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먼저 황후 왕씨의 비위를 맞추며 신임을 얻었고 이를 이용해 고종의 총애를 받던 눈에 가시였던 소수비를 제거했죠. 그리고 마침내 654년 첫 딸인 안정공주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측천무후의 야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이용해 황후 왕씨를 모함했고 결국 왕씨는 폐위되고 말았죠. 그렇게 14살에 궁에 들어온 그녀는 16년 만에 황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황후가 된 측천무후는 본격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최고의 권력가였던 장손무기, 저수량, 우진영 등을 차례로 제거했고 황태자였던 이충마저 폐위시켜버렸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을 차례로 황태자로 삼았지만 그들마저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가차없이 폐위시키거나 심지어는 독살하기까지 했습니다. 683년 고종이 세상을 떠나고 측천무후의 셋째 아들이 중종으로 즉위하게 되었죠. 하지만 중종이 장인에게 권력을 넘기려 하자 측천무후는 3개월 만에 그를 폐위시키고 막내 아들을 허수아비 황제로 세웠습니다. 이제 측천무후는 실질적인 제왕이 되었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690년 마침내 측천무후는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나이 67세 때였습니다. 그녀는 국호를 주로 바꾸고 수도를 낙양으로 옮기는 등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죠. 이 시기를 역사가들은 무주시대라고 부릅니다. 측천무후의 통치 기간은 의외로 태평성대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엄격한 법 집행으로 사회 안정을 이루었고 과거 제도를 개편해 능력 있는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등용했습니다. 부정부패한 관리들은 가차없이 처벌했고 이런 정책들 덕분에 백성들의 삶은 풍요로워졌답니다. 50여 년 동안 밀란이나 봉기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은 그녀의 통치력을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측천무후에 대한 평가가 모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데요. 특히 그녀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측천무후는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욕이 아주 왕성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3,000명에 달하는 남자들을 후궁으로 들였다는 이야기도 있죠. 또한 그녀가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자신의 딸을 이용해 황후를 모함하고 아들들마저 정치적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가차없이 제거했다는 점은 그녀의 냉혹하고 악독한 면모를 잘 보여주죠. 그녀가 노안으로 병에 걸렸을 때 재상 장간지가 군대를 이끌고 와 당나라의 복원을 요구했고 노쇠한 측천무후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그녀가 폐위시켰던 중종 이연이 다시 황제로 즉위하면서 주나라는 15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측천무후는 705년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죠. 측천무후는 죽기 전 자신의 묘비에 아무 글자도 새기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는 후세의 평가를 두려워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녀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도 엇갈리고 있죠. 측천무후는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성군이었을까요?